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 이변수 함수라고 하고요. 독립변수가 세 개인 함수는 삼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변수, 삼변수, 그 이상의 변수를 갖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다변수 함수 중에서 이변수 함수하고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이변수 함수는 R2의 부분집합 D라고 선택을 해볼까요? 이 D에 있는 임의의 점, 이 D라는 이 집합은 R2의 부분집합이니까 D에 있는 임의의 점은 실수의 순서상 ordered pair 순서상 x, y 이렇게 표현되는 점일 거예요. 자, 그럴 때 D에 있는 각 점을 x, y를 하나의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규칙. 그 하나의 실수를 f, x,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x, y라는 점을 f, x, y라는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규칙, 그런 규칙 f를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우리가 선택한 이 집합 D는 주어진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D에 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해서 그 함수값 f, x, y 이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변수 함수라는 것은 이변수 함수 f는 R2의 부분집합 D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 가는 함수예요. D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R2의 부분집합입니다. R2는 실평면이고요. 자, 정리가 됐죠? 이변수 함수 f는 R2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는 f, x, y 이렇게 쓰고요. x하고 y는 독립변수고요. 그 함수값 f, x, y 이 값은 종속변수죠. 그래서 이 종속변수를 z로 표기를 해서 보통 이변수 함수를 z는 f, x, y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함수를 이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R2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함수 fxy가 x 곱하기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함수 fxy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고 f 3,2 함수값이죠. 3,2가 어떤 점에다 대응시켜 주냐라는 뜻입니다. 이 함수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를 계산해 봅니다. 우선 정의역을 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 볼 거예요. 정의역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R2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실평면, XY 평면 R2에다가 이 정의역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역이 D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예, 그 주어진 정의역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역은 자연 정의역입니다. 네, 자연 정의역.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식을 보면 돼요. x 곱하기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 그렇다면 바깥쪽에 곱해져 있는 x는 제한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 ln, 예, ln이라고 쓴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예, 미수가 2인 로그죠. 자연 로그. 자, 그런데 어떤 로그가 되었건 로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네, 그래서 로그 안에 y제곱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x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xy 평면에다가 이 영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여기 y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y제곱이 x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y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것의 경계가 어디냐? 이걸 계산해 보시면 돼요. 크다, 작다라는 것의 경계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경계가 x는 y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x는 y제곱 하는 것은 xy 평면에서 포물선의 식이죠. 자, 그럼 이 포물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x는 y제곱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포물선이죠. 네, 이 포물선이 x는 y제곱입니다. 이 포물선의 식이 x는 y제곱이다라는 것은 이 포물선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x좌표하고 y좌표를 제곱한 것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y제곱이 x보다 크길 바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하고 평행이 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증가하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는 다 같아요. 그런데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 포물선에 있는 점이 x하고 y제곱이 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 포물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y의 값은 그대로 있지만 x의 값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x가 y제곱보다 커야 되죠. 오른쪽은 x가 y제곱보다 커야 돼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y좌표는 똑같은데 x의 좌표가 작아졌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y제곱보다 작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은 y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쪽이니까 이 포물선을 경계로 해서 이 포물선의 왼쪽 영역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 포물선의 왼쪽 영역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y제곱이 x보다 크다. 등호가 없지요. 등호가 없으니까 이 포물선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 포물선은 점선으로 빠져 있고요. 이 포물선의 왼쪽 영역, 이 왼쪽 영역이 이 주어진 함수 fxy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제 함수 값을 계산해 볼까요? f 3,2, 뭐 함수 값은 어려운 거 없죠. 네, 3,2라는 점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니까 이 함수의 식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이 3,2를 대입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해주고 y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지요. 자, 그렇게 대입하면 f 3,2가 어떻게 되나요? x에 3을 대입했으니까 3 곱하기 로그 y에는 2를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역시 x에는 3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네, 이게 함수값이지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2의 제곱은 4고요. 거기서 3을 빼주면 1이고요. 근데 로그를 취했어요. 네, 그러면 로그 1을 계산한 거지요. 로그 1은 0이지요. 자, 그렇다면 로그 1이 0이니까 거기에 3을 곱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f3,2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우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정의되는 집합인지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 fxy가 있어요. 그럴 때 정의역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 그 주어진 정의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어져 있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자연 정의역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이 D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정의역을 D로 갖는 이변수 함수 fxy의 그래프는 이런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해서 x, y, z 이렇게 순서 세 쌍으로 표현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인데 마지막 좌표 z는 이 x, y에 이 주어진 함수에 의한 함수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좌표 z는 f, x, y하고 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 x, y, f, x, y 이런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은 이 집합을 이 주어진 함수 fxy의 그래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xy 평면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D라는 영역을 정의역으로 갖는 그런 이변수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 D에서 점을 하나 선택하면 이 점의 좌표가 x, y 이렇게 주어질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걸 3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하면 xy 평면은 3차원 공간에서 z는 0이다라는 식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z좌표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y,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x좌표, y좌표는 이 정의역에서 선택한 이 점하고 같으면서 z좌표만 여기는 0이었지만 f, x, y로 바꿔준 그런 점. 자, 그렇다면 x, y, f, x, y는 당연히 여기 x, y라는 이 점에서 z축 방향으로 이만큼 f, x, y만큼 이동해 있겠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D,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을 그 점에서의 함수값만큼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이 영역 D하고 같은 차원의 어떤 집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미분 가능이라면, 자, 미분 가능이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C1 클래스에 속하면 미분 가능이 됩니다. 미분 가능이라면 공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만 이 이변수 함수를 공부를 할 거니까 보통 여기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 그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R3에 놓여 있는 공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져요. Z는 fxy,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R3에 놓여 있는, 차원이 하나 높지요. R3에 놓여 있는 공면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함수 fxy가 6-3x-2y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죠. 독립변수가 x하고 y 두 개입니다.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x, y를 옮겨 놓은 이 fx, y를 종속 변수로 처리해서 z라고 놔볼게요. 그렇다면 fxy를 z로 바꿔주면 이 이변수 함수의 식이 이렇게 바뀌죠. z는 6-3x-2y. 자, 그런데 이 식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이런 식이 나왔죠. 자, 하지만 이 식이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알죠? 네, x, y, z의 1차식으로 표현된 이 식이 표현하는 것은 평면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평면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변수 함수 fxy가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됐다면 1차식, 이 그래프는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fxy가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되면 그 그래프는 평면이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갖는 평면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평면은 우리 직선 그리듯이 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직선하고 절편이라는 것은 좌표가 3개니까 절편이 3개로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X절편, Y절편, 그리고 Z절편. 자, 그 뜻도 똑같습니다. X절편은 이 평면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고요. Y절편은 이 평면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고요. Z절편은 이 주어진 평면이 Z축하고 만나는 점의 Z좌표예요. 자, 그러니까 X절편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Y하고 Z를 둘 다 0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평면의 식이 있어요. Y하고 Z를 0으로 놔보세요. 그러면 3X는 6이 돼야 되죠. 이 식을 만족하려고 하면 X는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X절편은 2입니다. 마찬가지 Y절편은 Y를 제외하고 X하고 Z를 0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y가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3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y절편은 3이에요. z절편도 x하고 y를 0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럼 z는 6이죠. 그래서 z절편은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x절편, y절편, z절편을 찾았으니까 이 절편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영역이 생깁니다.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평면이 있죠. 그 평면이 바로 이 식을 갖는 평면이에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네, 이런 식을 갖는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영역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한히 잡아당기면 돼요. 그때 이렇게 무한한 평면이 생기지요. 네, 이 평면이 바로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이 평면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이변수 함수가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된다면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 공간에 있는 평면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익숙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3번 보세요. gx, y가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gxy를 종속 변수로 z라고 둬볼게요. 그렇다면 이 식이 표현하는 것은 z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z제곱은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왼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식은 우리가 알지요? 네.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이 되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이 되는 그런 구의 식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구 중에서 여기 z라고 놓은 것은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루트로 계산된 이 값은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z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그런 구 중에서 z가 0 이상인 쪽, z가 0인 곳은 xy 평면이죠. 네, xy 평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z가 0보다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작아지죠. 그 0 이상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xy 평면 위쪽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구는 이렇게 xy 평면 위쪽 부분도 있고 아래쪽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식이 표현하는 것은 그 중에 z가 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 반쪽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 평면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상반구가 되겠습니다. 위쪽 반쪽 구예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구의 식이다라는 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z가 0 이상이다라는 것만 계산해서 상반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gxy가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표현됐다면 gxy를 z로 두고 양쪽 제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구의 식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이라든가 구, 이런 것들은 어떤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평면이 된다든지 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변수 함수의 상은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공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식이 조금 복잡해지면 그 공면을 그려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식을 가지고 이 공면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계산해 보려고 할 때 쉽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방법이 등위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등위 곡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차원 공면이 있어요. z는 fxy,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공면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이 공면을 평면 z는 k, z는 0, xy 평면에서 z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평면이죠. 그 평면으로 이 공면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평면 위에 있는 이 공면의 부분, 곡선이 잘려 나오겠죠? 그것을 등위 곡선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위 곡선은 Z는 fxy라는 공면하고
Z는 K라는 평면하고의 교집합입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Z가 K라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을 다 만족하려면 여기 Z에 K를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등위 곡선의 식은 fxy 이 이변수 함수의 값을 상수 K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등위 곡선의 식이다. 기억해 두세요. 이변수 함수를 상수로 주면 이건 등위 곡선이다. 네, 어떤 등위 곡선인가요? 곡면 Z는 fxy 이 곡면을 평면 Z는 K라는 평면으로 쳤을 때 그 단면이 되는 곡선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Z는 fxy라고 표현되는 곡면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럴 때 이 곡면을 평면으로 치는 거예요. 네, 요만큼을 3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Z는 3이라는 평면이 있겠죠. 이 Z는 3이라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쳐내면 이 평면에 놓이는 이 곡면의 부분, 곡선이 이렇게 잘려 나오죠. 이게 등위 곡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긴 3으로 쳤으니까 이것은 fx, y는 3 이런 식을 갖는 그런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여기 4만큼 쳤다라고 하면 이렇게 Z는 4로 또 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위쪽에서 이렇게 곡선이 또 잘려 나오겠죠? 그 곡선도 등위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 등위 곡선은 fxy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면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다 쳐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곡선이 잘려 나올 거예요. 이 곡선들을 전부 등위 곡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곡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등위 곡선을 차곡차곡 쭉 쌓아 올리면 되죠. 네. 그래서 이 곡면을 등위 곡선을 모아가지고 등위 곡선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곡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만큼 높이에서 치니까 이런 곡선이 되고, 또 높이를 조금 바꿔보니까 이런 곡선이 되고, 높이를 또 바꾸면 이런 곡선이 되고, 높이를 또 바꿔서 치면 이런 곡선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등위 곡선들을 다 모아놓으면 곡면 전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곡면을 그릴 때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등위 곡선을 계산해서 그 등위 곡선을 우리 CT 촬영하듯이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리면 됩니다. 3D 프린터가 이런 원리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등위 곡선은 fxy는 k, k가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여기 움직이는 z는 없어요. k가 고정되면.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만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곡선이니까 이 등위 곡선을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형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등위 곡선은 이 곡면 위에 있는 거지만 곡면을 적정한 높이에서 잘라냈을 때 생기는 곡선, 이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지만 살펴볼 때는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뭐 같은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걸로 취급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곡면을 그릴 때 그 곡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고 한다면 등위 곡선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식을 상수, 1, 2, 3, 4 이런 식으로 상수로 놓고 그때 만들어지는 곡선을 구해보면 된다. 자, 그럴 때 그 곡선을 1, 2, 3, 4 이렇게 K를 바꿔가면서 만들었다면 1부터 1, 2, 3, 4 이렇게 가면 K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점점 Z축 양의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단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단면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곡면 전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평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었어요. 그리고 상반구도 그려봤었어요.
네, 이제 등위 곡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등위 곡선을 이용해서 평면하고 상반구에 대해서 한번 등위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볼까요? K가 마이너스 6, 0, 6, 12 이렇게 되었을 때 4개를 선택을 했지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곡면 fxy는 6-3x-2y 이것의 등위 곡선을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fxy를 z라고 두니까 이건 평면의 식이다라는 거 알았었죠? 네. 그렇다면 평면을 어떤 평면으로 쳐내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등위 곡선들은 직선일 거예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값을 그냥 K라고 두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등위 곡선의 식은 6-3x-2y는 K다. 이렇게 되죠. 네, 이걸 정리해 볼게요. x하고 y항은 왼쪽으로 상수 k는 오른쪽으로 이항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2y는 6 마이너스 k 이런 식이 얻어졌네요. 자, 여기 변수가 x하고 y만 있으니까 이걸 xy 평면에다가 수직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xy 평면에서 이건 직선의 식이죠. 1차 식이니까. 네, 그렇다면 y로 풀었을 때의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k가 어떻게 주어지건 y로 풀면 이걸 3x를 이항하고 2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x 앞에 곱해지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지요. 이게 이 등위 곡선들의 기울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등위 곡선은 전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직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k의 값을 여기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를 여기 대입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예, k가 마이너스 6일 때, 0일 때, 6일 때, 12일 때 4개를 계산해 볼 거예요. k가 마이너스 6이면 3x 플러스 2y가 12가 되고요. k가 0이면 3x 플러스 2y는 6, k가 6이면 3x 플러스 2y는 0, k가 12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자,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4개가 만들어졌죠. 이걸 그려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평면 그려봤듯이 역시 직선이니까 절편을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 절편 계산해 볼까요?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면 3x가 12가 돼야 되니까 x절편 4가 되죠.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면 2y가 12가 돼야 되니까 y절편은 6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x절편 4하고 y절편 6이니까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바로 3x 플러스 2y는 12 이런 식을 갖는 주어진 이 평면에 대한 등위 곡선이에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6일 때다라는 걸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k가 0일 때 3x 플러스 2y는 6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 똑같으니까 여기 그림 하나 그려놨으니까 이것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되고요. 절편 찾아볼까요? x절편 y에다가 0 대입하면 3x가 6 돼야 되니까 x절편 2로 옮겨왔고요. y절편 x에 0 대입하면 2y가 6이니까 y절편은 3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k가 0일 때 등위 곡선을 그려봤어요. 자, 마찬가지 k가 6일 때에는 3x 플러스 2y는 0. 이건 원점을 지나가죠. 그렇다면 절편 계산할 거 없이 원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평행이 되게 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절편 계산하면 x절편 y에 0 대입하면 3x가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x절편 마이너스 2고요. y절편 x에 0 대입하면 2y가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두 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등위 곡선 4개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k가 마이너스 6일 때 여기 오른쪽부터 0일 때, 6일 때, 12일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k의 값은 이렇게 증가하지요. 그렇다면 여기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등위 곡선이고 여기 4개 중에서 여기가 제일 위쪽에 있는 등위 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들을 쭉 연결하면 평면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평면들은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전체 평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아까 그려봤던 상반구에 대해서 등위 곡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K가 0, 1, 2, 3 이렇게 될 때 역시 4개의 값을 주었습니다. 공면 gxy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의 등위 곡선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그려볼까요? 여기 gxy를 상수 k라고 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등위 곡선의 식은 k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양쪽 제곱하고 x제곱 y제곱 이항하고 k제곱은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정리를 하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k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긴 상수고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k제곱이다라는 상수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은 루트 9-k제곱이 되는 그런 원이죠. 네, 그렇다면 중심이 모두 원점이니까 같은 중심을 갖는 원, 동심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k에다가 이제 0, 1, 2, 3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k에다 0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생기고요. k에다 1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이런 원이 생기고요.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런 원이 생기고요. k에 3을 대입하면 9-3의 제곱은 0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돼요. 네, 이건 원은 아니고 한 점이죠. 네, 0,0이라는 원점 하나만 있는 그런 점입니다. 한 점.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등위 곡선을 그려보면 등위 곡선을 XY 평면에다 수직 사용해 갖고 그려보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부터 8, 5, 0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예, 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원부터 여기가 8이면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지요. 예, 여기가 5면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원이고 0일 때는 원점 한 점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등위 곡선은 이 가장 클 때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k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작은 원으로 바뀌면서 한 점으로 향하고 있죠. 네, 그걸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위 곡선을 가지고 이 곡면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k가 0일 때는 이 곡면을 xy 평면으로 쳐낸 거죠. 그럼 xy 평면에서는 가장 큰 원, 이 구 중에서 가장 큰 원, 그레이트 서클, 대원이 생긴 거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원이죠. 네, 이렇게.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K가 1이 됐을 때, 그러면 Z는 1이라는 평면으로 친 거지요. XY 평면에서 1만큼 올라가 있는 XY 평면과 평행이 되는 그런 평면으로 쳐내면 원이 조금 작아졌죠. 네, 원이 조금 작아져서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8. 그 다음 2만큼 또 올라가니까 반지름이 루트 5. 3만큼 올라가면 한 점이죠. 그럼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곡면을 우리 등위 곡선을 가지고 완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두 번째는 삼변수 함수입니다. 삼변수 함수도 똑같은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R3의 부분집합 D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럼 3차원 공간에서 점을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순서
세 쌍으로 표현되겠죠. 오더드 트리플. 네, 그 점을 x, y, z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집합 D에 있는 모든 점 x, y, z를 하나의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겠죠. 그 하나의 실수를 f, x, y, z라고 쓸 거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이 함수 f를 삼변수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D는 이 삼변수 함수 f의 정의역이고요. 삼변수 함수 f의 정의역 D에 있는 모든 점 x, y, z에 대해서 그 함수값 f, x, y, z 그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 삼변수 함수의 치역이라고 불러요. 똑같죠? 네, 그렇다면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차원 공간에 그려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4차원 공간에 그려지고요. 벡터를 가지고 4차원 공간을 그릴 수는 있어요. 자, 여기 X축, Y축, Z축이 있다고 할게요. X축과 Y축과 Z축은 서로 수직이 돼야 되지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4차원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이 세 개의 축하고 모두 수직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4차원 벡터로 X축 양의 방향에 있는 벡터를 I, 좌표는 1, 0, 0, 0이라고 줄 거고요. Y축 양의 방향 쪽에 단위 벡터를 J, 좌표는 0, 1, 0, 0이고요. Z축 양의 방향 쪽에 있는 단위 벡터는 K라고 줄 거고요. 여기까지 똑같지요. 기호는 좌표만 네 번째 좌표가 0으로 추가된 거예요. 예. 이 K는 0, 0, 1, 0 이런 벡터고요. 자, 그럴 때 내적을 가지고 내적이 0이 되면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를 당연히 내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벡터를 단위 벡터를 L이라고 줄 거고요. 이 단위 벡터 L 방향의 축을 W축이라고 줄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원 공간에 있는 우리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코일 감듯이 축을 감아놨어요. 네. 그런데 L을 이렇게 줍니다. 0, 0, 0, 1. 자, 그럼 우린 내적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L은 J하고 내적을 구해도 I하고 내적을 구해도 K하고 내적을 구해도 전부 0이죠. 그러니까 이 I, J, K 세 개의 벡터에 모두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4차원 공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R4가 만들어져요. 자, 그럴 때 여기 W가 0인 곳, W가 0인 곳은 X축, Y축, Z축 갖다 놓고 여기 W는 0으로 준 거예요. 3차원 공간이지요. 예, 여기서 D라는 입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속까지 꽉 차 있는 입체예요. 예, 그럴 때 이 D에 있는 점을 이 함수 값을 대응시켜 가지고 좌표 4개, 마지막 좌표가 그 함수 값이 되게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W축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3차원 입체가 그려지죠. 네. 그 그래프라는 것은 3차원 입체예요. 4차원 공간에 있는 3차원 입체. 예, 이게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공부하는 대신에 이 그래프를 쳐볼 거예요. 우리 아까 공면을 치듯이 공면을 Z는 K라는 평면으로 쳐냈죠. 그럴 때 곡선이 생겼죠. 그 곡선을 등위 곡선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등위 곡선을 얻을 때 Z는 K라는 평면으로 쳤으니까 이건 한 차원 올린 거예요. 예, 이 3차원 입체를 치는데 W는 K라는 걸 가지고 치는 거예요. 자, 요만큼 높이를 K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3차원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X축, Y축,
Z축. 예, 여긴 K라고 놨으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X축, Y축, Z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3차원 공간은 W는 K예요. 네, 이 W는 K를 우리 Z는 K는 평면이었죠. 근데 이건 W는 K라는 것은 한 차원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3차원 공간이죠. 예, 그런데 4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을 쳐다보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평면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 초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초평면. 3차원 초평면으로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는 곡면을 평면으로 치니까 곡선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입체를 3차원 초평면으로 치는 거죠. 그럼 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곡면이 잘려 나올 거예요. 네, 이 잘려 나오는 곡면을 우리는 등위 곡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위 곡면은 3차원 입체, W는 f, x, y, z, 3변수 함수의 그래프지요. 3차원 입체. 그 3차원 입체를 3차원 초평면으로 쳐서 교집합을 얻은 거예요. 3차원 초평면은 마지막 변수 W를 상수로 준 거예요. W는 K. 이렇게. 자, 그래서 W는 f, x, y, z 하고 W는 K하고의 교집합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 W에다가 이렇게 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f, x, y, z가 K다. 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f, x, y, z가 K. 네, 3변수 함수를 상수로 놓은 거죠. 3변수 함수를 상수로 놓은 것을 우리는 등위 공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3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그 그래프를 연구하는 대신에 그 그래프가 어려우니까 등위 공면을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등위 공면을 쭉 쌓아 올리면 W축 방향으로 쭉 쌓아 올리면 우리가 3차원 입체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3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4차원 공간에서 봐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등위 공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하고 등위 공면하고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6번 보세요. fxyz가 로그 z-y 플러스 xy sin z다. 이 3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3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3개니까 정의역은 R3, 3차원 공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의역은 3차원 공간에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역시 정의역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자연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연 정의역, 아까처럼 찾으시면 돼요. 자연 정의역, 만약에 그 함수의 식에 분모가 있다면 분모는 0일 수가 없죠. 함수를 정의하려면.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그 식에 루트가 있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만약에 로그가 있다면 어떤 로그든 관계없습니다. 미수가 얼마든 관계가 없어요. 로그가 있다면 로그 안에 있는 수는 0보다 커야 되지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이 몇 개 섞여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만족하도록 교집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연 정의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여기 XY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Z가 사인 안에 있긴 하지만 사인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Z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식을 보니까 로그가 있네요. 로그 안에 Z-Y가 있네요.
그렇다면 z-y가 로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0보다 커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z가 y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z가 y보다 크다라고 주어지는 영역이 어딘가 이걸 그리시면 됩니다. 자, 체크해 볼까요? 그럼 3차원 공간에서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경계를 찾아보면 크다, 작다의 경계는 같다예요. 그래서 z가 y와 같다라는 걸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3차원 공간에서 z가 y, 이 식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z는 y에서는 x는 없으니까 이걸 우선 yz 평면에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yz 평면에서 z는 y라는 것은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이 직선을 여기 없던 좌표 x죠. x축으로 그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직선들이 쭉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생기죠. 네, 이 평면이 바로 Z는 Y라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Z는 Y 이렇게 주어졌다면 예, 이 식이 표현하는 것은 평면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평면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 이 평면이 Z는 Y라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평면에 있는 점, 그 점의 좌표를 X, Y, Z 이렇게 줬다면 예, 이 점에서 Z-좌표하고 Y-좌표를 비교해 보면 그건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평면에 있는 점들은 Z-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Z가 Y보다 크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면의 어느 쪽인가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Z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에 있는 점을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시켰다면 X좌표, Y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Z좌표만 커졌으니까 당연히 Z가 Y보다 커질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Z만 작아졌으니까 Z가 Y보다 작게 되겠죠. 네, 그래서 Z가 Y보다 크다라고 놓으려고 하면 이 평면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Z는 Y라는 평면의 위쪽이다. 그런데 역시 여기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평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이 평면을 제외하고 이 평면의 위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네, 이렇게 정의역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등이 공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7번 보세요. 삼변수 함수 fxyz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삼변수 함수의 등이 공면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등위 공면 공부를 했지요. 이 삼변수 함수의 식을 상수 k로 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등위 공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k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 식을 갖는 거지요. 이 식을 갖는 공면인데 이게 무슨 공면인지 알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k다. 네, 원점이 중심이 되는 구의식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 K니까 반지름은 루트 K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K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K가 0보다 작으면 제곱 더한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K가 0보다 작으면 네, 공집합입니다. 파이라고 쓸까요? 마찬가지 K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K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0이니까 원점이지요. 한 점만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K가 0일 때는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갖추는 것은 K가 0보다 클 때지요. K가 0보다 크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 공면을
모두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K가 0일 때만 원점 한 점이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공집합이니까 생각할 거 없고요. 네, 그래서 K의 값이 이제 0부터 해서 양수로 점점 증가해 간다고 하면 이 원점을 가지고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구의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K가 1이다라고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9를 얻을 수 있고요. K를 증가시켜서 K를 4까지 증가시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9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K가 여기 W축을 향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W축 아래쪽에, 여기 원점에서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안 생겨요. 그렇죠? 예, 이 0일 때에는 한 점이니까 점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요. K가 1이다. W축으로 1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단면이 즉 3차원 초평면으로 쳐낸 단면이죠. 네, 거기서 얻은 단면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9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공면입니다. 예, K를 4까지 올리면 W는 4라는 3차원 초평면으로 친 거죠. 예, 그때 생기는 9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쭉 쌓아 올리면 3차원 입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 방향으로 이런 구들이 전부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인식이 안 되지요. 그래서 등위 공면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등위 공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프는 어려우니까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위 공면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등위 공면이라는 것은 그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마지막 축, 네 번째 축, W는 K라는 3차원 초평면을 가지고 쳤을 때 생기는 공면이다. 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